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소플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벤트의 정의와 이벤트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벤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것처럼 연인에게 해주는 깜짝 파티 같은 것을 떠올릴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벤트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의 이벤트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는 사건도 하나의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튼을 클릭한 사건을 버튼 클릭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웹사이트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원하는 대로 처리를 잘 해주어야 웹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이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을 이벤트를 핸들링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액트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돔의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돔에서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버튼이 눌리면 activate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돔에서는 클릭 이벤트를 처리할 함수를 onClick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리액트에서는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코드는 앞에 나온 코드와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만든 리액트 코드입니다. 자세히 보면 돔의 이벤트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벤트의 이름인 onClick이 C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onClick으로 카멜 케이스, 즉 카멜 표기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카멜 표기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은 돔에서는 이벤트를 처리할 함수를 문자열로 전달하지만 리액트에서는 함수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두 코드를 같이 놓고 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돔에도 이벤트가 있고 리액트에도 이벤트가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 사이에는 이벤트 이름의 표기법과 함수를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카멜 케이스는 무엇일까요? 카멜 케이스는 한글로 카멜 표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카멜 표기법은 사막에 있는 낙타의 등의 모양을 보고 이름을 지은 것인데 낙타의 등을 보면 굴곡진 혹이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멜 표기법은 첫 글자는 소문자로 시작하되 중간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하여 글자의 크기가 변하는 게 마치 낙타의 등과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앞에서 나온 onClick도 첫 알파벳 O는 소문자로 쓰여 있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인 클릭의 첫 글자인 C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카멜 표기법이 쓰인 경우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흔하게 사용하는 표기법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본 예제 코드처럼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벤트 핸들러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벤트 핸들러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는다는 의미로 이벤트 리스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벤트 핸들러를 어떻게 추가해야 할까요? 먼저 이 클래스 컴포넌트 예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는 토글이라는 클래스 컴포넌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의 스테이트에는 isToggle on이라는 불리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 핸들러 함수인 핸들 클릭 함수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핸들 클릭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과 바인드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핸들 클릭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동일하게 괄호와 중괄호를 사용해서 클래스의 함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컨스트럭터에서 바인드를 이용하여 dis.handleClick에 대입해 줍니다. JSX에서 this의 의미에 대해 유의해야 하는데 바인드를 하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함수들이 바운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인드를 하지 않으면 dis.handleClick은 글로벌 스코프에서 호출되는데 글로벌 스코프에서 dis.handleClick은 undefined이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리액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작동 원리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의 이름 뒤에 괄호 없이 사용하려면 무조건 해당 함수를 바인드 해줘야 합니다. 바인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인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이 예제 코드처럼 클래스 필드 신텍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인드도 사용하지 않고 클래스 필드 문법도 사용하지 않으려면 이 코드와 같이 이벤트 핸들러를 넣는 곳에 arrow 펑션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마이버튼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마다 다른 콜백 함수가 생성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이 콜백 함수가 하위 컴포넌트의 풀압으로 넘겨지게 되면 하위 컴포넌트에서 추가적인 렌더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바인딩이나 클래스 필드 신텍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지금은 클래스 컴포넌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참고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함수 컴포넌트에서는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앞에 나왔던 토글 컴포넌트를 함수 컴포넌트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컴포넌트 내부에서 이벤트 핸들러를 정의하는 방법은 방법 1처럼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로 정의하는 방법과 방법 2처럼 arrow 펑션을 사용하여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컴포넌트에서는 이벤트를 넣어줄 때 this를 사용하지 않고 이 코드처럼 onClick에 곧바로 정의한 이벤트 핸들러를 넘기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벤트 핸들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이벤트 핸들러에 arguments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단어 argument는 주장, 논쟁, 말다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장이라는 뜻에 더 가까운데 함수에 주장할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함수에 전달할 데이터를 arguments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함수는 이벤트 핸들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벤트 핸들러에 전달할 데이터라는 의미가 되겠죠. 같은 의미로 파라미터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말로는 매개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이벤트 핸들러에 매개 변수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 프로필을 클릭했을 때 해당 사용자의 아이디를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정해진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 컴포넌트의 예제 코드를 통해 어떤 식으로 매개 변수를 이벤트 핸들러에 전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두 줄은 모두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하나는 arrow 펑션을 사용했고 다른 하나는 bind를 사용했습니다. 이벤트라는 매개 변수는 리액트의 이벤트 객체를 의미합니다. 두 방법 모두 첫 번째 매개 변수는 id이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이벤트가 전달됩니다. 첫 번째 arrow 펑션을 사용한 방법은 명시적으로 이벤트를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넣어주었고 두 번째 bind를 사용한 방법은 이벤트가 자동으로 id 이후에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은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함수 컴포넌트에서는 이벤트 핸들러에 매개 변수를 전달할 때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참고로 매개 변수의 순서는 원하는 대로 변경해도 상관없습니다.